교사 시험 범위가 연립방정식부터예요. 자, 연립방정식 모르면 다시 한번 개념을 듣고, 자, 잘 알겠으면은 이거 교과서 문제 1페이지에 연립방정식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다 풀어보고 고치는 것까지 해보셔야 합니다. 자, 1번하고 4번을 한번 해줘 볼게요. 1번은 연립방정식인데, 자, 두 개 중에서 하나가 1차인 경우로서 좀 쉬운 거야. 왜냐하면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단 하나거든. 1차를 획득해서 대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1차가 노골적으로 나와 있으면 쉬운 거라고. 그래서 x는 하든 아니면 y는 하든 편한 대로 하신 다음에 x는 할게요. 7 빼기 y고요. 그럼 x에다가 여기 x에다가 7 빼기 y를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이걸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2y 되겠고 그 다음에 14y 되겠고 49에서 25를 빼주면 플러스 24. 그 다음에 다이어트 시키면 3, 42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래서 y가 3 또는 y가 4 나오고 그때 대응하는 x값 구하는 거 아시죠?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겠다.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4. 마찬가지로 y가 4일 때는 3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두 쌍의 해를 갖네요. 자, 4번에 1번 해볼게요. 자, 두 개 중에서 1차가 없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1차를 획득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가 쪼개기,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교과서에서 요거 정도 나옵니다. 요거 정도.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를 해주면 위에 것이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3y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은 x 빼기 y가 0 또는 x 빼기 3y가 0이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x 빼기 y가 0이라는 것은 x는 y랑 같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x 빼기 3y가 0이라는 것은 x는 3y와 같다는 거죠. 자, 따라서 x가 y랑 같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걸 1번식에다 대입하면 0 나오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2번식에다가 x에다가 y를 대신 쳐넣는 거야. 자, 그럼 x에다 y 들어갑니다. 그럼 y제곱이고요. 또 y제곱이고요. 해서 2y제곱은 8 나와서 y제곱은 4 나와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빨리 적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냐? 자, y2에 대응하는 x의 값은 요 대전제 x하고 y가 같을 때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역시 2고요. 자, 이때 x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 벌써 두 쌍의 해가 나왔단 말이지.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x는 3y랑 같을 때 마찬가지로 두 번째 2번에다가 x에다가 3y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3y의 싸잡아 제곱 바로 그냥 분배해서 9y 제곱이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x 3y 집어넣으면 플러스 3y 제곱은 8 나오네. 따라서 12y 제곱은 8 나오고요. y 제곱은 3분의 2인가요? 따라서 y는 루트 3분의 2, 3분의 루트 6,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나와요. 그래서 대응하는 x의 값은 대전제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3분의 루트 6 집어넣었더니 루트 6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6 나와요. 이런 식으로 네 쌍의 해가 얻어집니다. 연립방정식에 이어서 그 다음엔 부등식도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데요. 이제 부등식에서 절대값 하나인 경우 4번 중요한데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는 요거 5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5번 절대값이 두 개인 경우도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데요. 1번하고 4번을 해줘 볼게요. 절대값이 두 개인 경우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적으로 애들이 부르르 떠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뭘부터 생각하시면 되냐면 절대값 아니 음수이면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자, 절대값 아니 음수다. 그러면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를 달아서 양수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아니 양수일까 음수일까가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절대값이 양수 음수로 갈라지는 것이 언제냐면 절대값 아니 0이 되게 하는 그 수에서 경계로 나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절대값 아니 지금 x 빼기 2가 있는데요. x 빼기 2가 0이 되게 하는 그 x는 2지. 그리고 두 번째 절대값 안에는 그냥 x가 있네요. 그러면 0이죠.
자, 그래서 0하고 2로 지금 범위가 나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수가 0하고 2라서 자, 0의 왼쪽, 그리고 0과 2 사이, 그리고 2 오른쪽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케이스로 나뉘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자, x가 0의 왼쪽에 있는 경우, x가 0의 왼쪽,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경우, 땡땡. 자, 이거 범위 나누는 것도 애들이 잘 못합니다. 잘 보세요. 범위 어떻게 나는지. 자, 두 번째 케이스 0하고 2 사이예요. 그럼 0하고 2 사이 이렇게 적는데요. 자, 등호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모든 실수를 다 망라해야 되기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0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대부분 교재는 이상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래서 경계는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다라고 한 거고, 자, x가 0 이상 2 미만.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 x가 2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 2보다 큰 경우죠. 자, 이런 식으로 범위를 먼저 이렇게 편안하게 나눠 넣어 봅시다. 나눠 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갈 건데, x가 0보다 작은 경우야.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아무 만만한 숫자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뭐 2 같은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 살짝 집어넣어 볼까? 절대값 아니 양수니, 음수니? 음수지. 자, 따라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아니.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니까 마이너스를 바로 분배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적을게요. 자, 두 번째 절대값.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같은 거 쳐넣으면,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아니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해. 이런 식으로 자, 절대값을 풀었어요. 자, 신나게 1차 부동식을 풀면 됩니다. 마이너스 2x고요, 2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초과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 해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답이 뭐라고? 마이너스 1 초과인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전제 x가 0보다 작을 때를 풀었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둘의 공통 범위가 첫 번째 케이스의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공통범위 바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수직선 그려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꾸 하다 보면 바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1 초가 이쪽이고요. 0 미만 이쪽이라서 둘의 공통범위거든. 공통범위는 사이범위가 되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따라서 적으신 다음에 마이너스 1 초가 0 미만 이렇게 적으셔야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의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케이스 0 이상 2 미만인 경우 자, 그러면 여기 범위 안에 1 같은 거 집어넣어 볼게요. 1 같은 거를 여기에 집어넣어 보자. 첫 번째 절대값은 음수네 절대값 아니. 그래서 절대값 풀 때 마이너스를 달아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은 역시가 아니고 얘는 양수죠. 양수라서 그냥 나옵니다. 그냥 x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달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1차 부동식을 푸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x 0이 돼버리네. 그리고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자, 그럼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부동식을 성립시킬 수 있을까? x에 뭘 집어넣어도 0하고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0이에요. 그리고 2는 4보다 작아요. x에 어떤 수를 쳐넣어도 이 부동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예요. 모실이야, 모실이. x에 어떤 수를 쳐넣어도 부동식이 성립하니까. 자,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 답은 뭐가 되는 거냐? 모든 실수와 얘하고의 공통범위예요. 모든 실수 안에 얘가 지금 자그맣게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공통범위는 얘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와 얘의 공통범위인데 공통범위는 그러면 저기에 범위 나뉜 거 얘가 지금 공통범위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실수 안에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니까 공통범위는 작은 게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케이스 x가 2보다 클 때. 자, 2 여기에다 안 했으니까 2는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2 이상. 자, 그러면 2보다 큰 거, 3 같은 거 집어넣어 보면 첫 번째 절대값도 양수, 두 번째 절대값도 양수야. 자, 지금 이게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이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되거나 이렇게 나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보다 큰 경우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첫 번째 절대값 양수라서 그냥 나오고요. 두 번째 절대값도 양수라서 그냥 나옵니다. 1차 부동식 신나게 풀어요. 자, 따라서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통범위는 보이십니까? 2 이상 3 미만이죠? 자,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케이스, 얘가 두 번째 케이스, 얘가 세 번째 케이스 답이 되는데, 자, 이렇게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쓰셔도 뭐 답은 서술형에 나오면 이 경우, 자, 우리가 이 케이스를 나눴다라는 건 또는이기 때문에 답을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이렇게 서술형의 답을 쓰셔도 되는데 선택지, 객관식에서는 답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따라서 이 총체적인 마지막 우리 1번 마지막 1번의 답은 따라서 하놓고 마이너스 1초가 3 미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 답이 이렇게 길었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까? 자 연결이 되네요. 이게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얘는 지금 연결이 되는 경우예요. 마이너스 1 초가 0 미만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는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 0이 지금 0을 포함하여 2 미만까지 간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에서 2를 포함하여 3 미만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1, 0, 2 해가지고 3 미만까지 갔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연결이 된단 말이야. 연결이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므로 선택지에서는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4번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자신 있으면 스탑하시고 직접 푸세요. 직접 푸는 것이 실력이거든요. 자, 절대값 아니 0이 되게 하는 수로 범위가 나뉜다. 자,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수가 첫 번째 3분의 2가 있고요. 두 번째는 2분의 7이 있어요. 2분의 7이 더 큰 거니까 오른쪽에 놓게 한 거고요. 자, 그럼 범위는 역시 이렇게 세 케이스로 나뉘네요. 첫 번째 케이스 x는 3분의 2보다 작은 경우죠. 두 번째 케이스 x는 3분의 2 이상 2분의 7 미만인 경우. 세 번째 케이스 x가 2분의 7 오른쪽이니까 2분의 1 이상인 경우. 자, 3분의 2 미만, 뭐 편안하게 0 같은 거 쳐넣어 볼까요? 0 같은 거 쳐넣으면 첫 번째 절대값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달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0 같은 거 쳐넣으면 두 번째 절대값도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신나게 풀면 마이너스 x 5, x는 마이너스 5 이하가 되고요. 자, 따라서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가 첫 번째 케이스의 답이므로 자, 공통 범위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5 이하, 그 다음에 3분의 2 미만. 그럼 공통 범위는 얘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찡찡 첫 번째 케이스 답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요 범위 안에 뭘 집어넣을까? 뭐 1 같은 거 집어넣어 볼까요?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첫 번째 절대값은 양수네요. 양 나오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은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달아줘요. 자, 신나게 1차 부등식 풀어요. 5x는 9, 그다음에 x는 5분의 9예요. 자, 그래서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를 구하시면 되는데 공통범위 수직선 그려보시던가 자, 수직선 한번 그려보세요. 수직선 그려보시면 x는 5분의 9 이상 그리고 2분의 7 미만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갑니다. 2분의 7 이상인 경우 뭐 4 같은 거 집어넣을까요? 4 같은 거 집어넣으면 첫 번째도 양수, 두 번째도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절대값이 그냥 나옵니다. 자, x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5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이상하고 2분의 7 이상하고의 공통범위니까 당연히 2분의 7 이상이 공통범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세 케이스가 나왔는데 요거랑 나왔는데 자, 아까 푸른 거랑 어때요? 연결이 돼요, 이거는? 연결이 이렇게 되네요. 자,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마이너스 5 이하.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놀고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케이스 5분의 9 그리고 2분의 7 색칠하시고 빵꾸 뚫으시고 이건데 세 번째 케이스가 2분의 7 이상이라서 2분의 7 포함하여 이상 쭉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 객관식에는 어떻게 답이 예쁘게 써져 있을까? 여기랑 요렇게 되어 있겠지, 그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이하 5r, x는 5분의 9 이상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절대값에 이어서 2차 부등식을 갈 건데요. 2차 부등식 잠깐 설명은 했지만 아직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6번 표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5번까지 선생님이 x를 쳐놨는데요. 그래프 문제는 내신 문제에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x를 쳐놨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배우면 참 좋겠어요. 심한 문제를 풀 때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자, 6번 볼게요. 2차 부등식.
자, x축하고 만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만나는 경우,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0. 이거의 x값을 구하면 루트 안, 근의 공식의 루트 안이 음수가 나와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근의 공식의 루트 안이 음수인 경우 이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근이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등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등호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답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지 한번 보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등식이 나와 있는 경우, 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x에 어떤 수를 쳐넣어도 이 y의 값이 0보다 커야 하니까 x에 어떤 수를 쳐넣어도 이 점에 대응하는 y의 값이 어때요?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 맞잖아요. y가 양수 맞잖아. x가 음수이든 간에 0이든 간에 그리고 양수이든 간에 다 양수 맞잖아요. 뭐라 그랬죠? 이때는 모든 실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식을 만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났을 때 얘가 동동 떠 있는 동동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쪼개기가 됩니다. 쪼개기가 되는 것이 대부분 80% 이상이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쪼개기도 안 돼. 라고 하면 무조건 먼저 판별식을 살펴보세요.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판별식 루트 안이 음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x축에 떠 있는 동동이야. 동동이면 0보다 크다. x가 나 어떤 수를 쳐넣어야지 0보다 클까? 아가리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든 실수라고 했죠. x에 어떤 수를 쳐넣어도 0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실수. 자, 근데 지금 여기 봐봐. 부등호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x에 어떤 수를 쳐넣어도 0보다 작은 y는 없어요. x축에 떠 있는데 여기 밑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동동이는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다예요. 아가리의 방향에 따라서.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야. x-1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해가 하나인 경우. 자, 요게 식을 한번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는 0 방정식으로 얘기한 거고 부등호가 초가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x에 어떤 수를 쳐넣어야지 0보다 클까? 1만 아니면 되죠? 따라서 알파만 아닌 지금 여기가 알파잖아. 일반화 시켰을 때 교점이 알파잖아요. 교점의 x좌표가 자, 그래서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해주면 돼요. 이상인 경우는 1이면 0인데 1 말고 다른 수 집어넣으면 양수야. 알파도 되는구나. 모든 실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에 어떤 수를 쳐넣어야지 이거의 값이 음수가 나올까요?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올까요? x에 어떤 수를 쳐넣어도 음수가 될 수는 없죠. 싸잡아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해가 없다야. 이번에는 이하인 경우는 이하 0이 된다라는 거니까 0을 허락한다는 거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0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미만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1만 돼요. 그래서 x는 1. 정말 답이 다양하게 나와. 판별식이 0이 접할 때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이런 식으로 쪼개기가 되어서 해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경우. 자, 0보다 클 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해봐. S에 어떤 수를 쳐넣어야지 Y 값이 0보다 클까? Y가 큰 거는 이쪽이랑 이쪽이란 말이야. 근데 그래프를 잘 못 본단 말이야. 우리 연습도 안 했고요. 자, 그래프가 어려우면 거기를 보세요. 자, 어떻게 한다 그랬지? R을 그리라 그랬지. R을 그려서 가장자리 작작 큰큰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 아까 이렇게 언저리 바깥 부분이었잖아. 작작 큰큰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큰 것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령이에요. 요령.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이상으로 되어 있어도 그냥 작작 큰큰인데 가장자리 작작 큰큰인데 등호를 그냥 할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만입니다. 미만은
그러면 사입범위를 했지, 사입범위. 자, 이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건데, 자, x에 어떤 수를 쳐넣어야지 음수냐? 이때가 음수죠. 요 점 다 음수잖아요. 그래프 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그려서 사입범위니까 x를 사이에 두시고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에 두시면 자연스럽게 아가리는 오른쪽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하인 경우도 그래서 사입범인데 등호를 할 뿐이에요. 자, 이렇게 표를 완성시켜 봤고요. 실전 연습을 해 주셔야겠죠. 자, 요거 보충 문제 쭉 있습니다. 문제가 뭐 이쪽하고 여기 다음 쪽에 1쪽 2쪽 우리가 평면좌표 전까지 여기까지 다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를 잘하면 연립부등식은 그것이 두 개가 있는 것이고 연립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공통 범위를 답으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오늘 거기까지 한번 극복해 봅시다. 자, 요거 7번을 한 세 문제만 도와줘 볼게요. 8번, 11번, 15번 한번 해볼게요. 쪼개기가 다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에요. x에 어떤 수를 쳐넣어야지 0보다 클까? 0, x에다 3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래서 3만 아닌 모든 실수. 자, 11번 해볼게요. 쪼개기도 안 돼. 완전 제곱식도 안 돼. 라고 하면 뭐 살펴보라? 판별식 살펴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 해가지고 마이너스 AC 하니까 플러스 되네요. 여기가 음수면요. 사실은 판별식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가 안 나왔어. 이런 경우는 거의 희박해요. 내가 문제를 만든 건데 선생님이 낚는 거 그래서 혹시나 하는 문제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봐야지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는다고요. 자, 판별식을 살펴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동동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판별식이 양수가 나왔다라는 건 좌우단간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단지 쪼개기가 안 된다라는 것은 정수가 아니라는 거지. 구할 수 있어요. 이 근을 어떻게 해요? 근의 공식으로요. 세상에 있는 모든 2차 방정식은 구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이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그 두 점 알파하고 베타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희박해요. 그래도 경험합시다. 자, B' 마이너스 3으로 두신 다음에 자, 짝수근의 공식 갈까요? 그냥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럼 짝수근의 공식은 거기에서 숫자가 빠지고 b 대신에 B' 집어넣고 이렇게 숫자가 빠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a 1입니다. 안 쓸게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 되네요. 자, 그래서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해를 얻었으면 살짝 이 저거나 뭐 쪼개기 가로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가로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살짝 해를 적어 놓은 다음에 r을 그려. 물론 x제곱의 개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야 음수면은 먼저 음수를 양수로 바꾼 다음에 아글이라고 했어요. 아글이니까 슛처럼 보이죠? 사이범위. 그럼 x를 사이에 두시고 작은 근 마이너스겠죠. 3 마이너스 1루트 3 이상 큰 거 3 플러스 1루트 3 이하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했죠? 자, 15번 가볼게요. 먼저 x제곱 내림차 순으로 적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아가리는 x제곱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 쪼개기 안 되고 완전 제곱식도 아니네요. 그러면 뭘 해보라고?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그냥 탁탁탁 찝은 건데 이것도 11번이랑 같은 케이스네. 무려 두 문제나 선생님이 집어넣네요. 참. 자, 무슨 말이냐면 눈치챘나요? 판별식을 해봤더니 B' 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렇게 했더니
양수예요. 그럼 양수라는 건 좌우당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데 그 알파하고 베타가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해야 하는 더러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해서 하는 거 좀 전이나 했던 건 똑같으니까요. 이거는 안 할게요. 그 위에 14번 해줄게요. 15번을 직접 해보셔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5.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차항의 음수면 양수를 먼저 만드셔야 한다 했습니다. 이거 쪼개기 되네요. 쪼개기 되니까 7, 5, 35. 이거 쪼개기 되는 건 쉬우니까 요거 옆에 7번 한번 해볼까요? 7번도 쪼개기가 되네요. 1, 3, 2, 1. 그쵸? 마이너스 이쪽으로. 자, 5번 같은 경우 해볼까요? 5번. 자, 쪼개기가 안 됩니다. 그쵸? 이런 경우. 그럼 B' 마이너스 1 두고. 자,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쪼개기 안 되니까 판별식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 할 거란 말이야. 짝수 판별식. B'을 마이너스 1로 두신 다음에 B' 제곱 마이너스 AC. 이제서야 판별식이 음수인 거 나왔네요. 판별식이 음수면 뭐라고요? 딱 그려놔. 뭐를? 동동이를 딱 그려놔. x에 어떤 수를 쳐넣어도 0 이상이죠. 그 값이 x에 어떤 수를 쳐넣었을 때 그 값이 0 이상이죠. 이걸 y라고 이 값을 y라고 명명한다면 이 그래프 위의 점에 y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동이기 때문에 x에 어떤 수를 쳐넣어도 0 이상이다 해서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동동이는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1쪽은 3번 하고 4번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먼저 연립부등식 형태로 쪼개어주면 자, 방정식 등호가 있을 때는 그냥 어떻게 쪼개도 상관없는데 지금 부등식이면 나란히 붙어 있는 것끼리 쪼개줘야 돼요. 그래서 x제곱 초가 2x 플러스 5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0초가고요. 자,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 미만 이렇게 연립부등식 형태로 쓴 다음에 자, 1번하고 2번을 각각 풀어서 연립이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문제가.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쪼개기가 안 되면 판별식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러운 문제네요. 이거 판별식 하면 그 상수항 부분이 음수기 때문에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따라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데 그 두 점을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B'을 마이너스 1로 둔 다음에 자, 근의 공식 갑니다.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고요. 해를 구했으면 R을 그려. 그래서 R을 그리면 가장자리 작자 큰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큰 것보다는 크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연산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연산 실수하면 고쳐서 푸시고요. 푸는 요령만 잘 취득하세요.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지금 1번 케이스 나온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쪼개기가 되네요. 1, 8 대부분 쪼개기가 되는 건데 선생님 문제를 더럽게 만들어서 좀 희박한 쪼개기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적네요. 문제가 1, 8 마이너스 이쪽으로 해가지고 해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8이에요. 위에다가 살짝 적어놔. 뭐 이걸 x 플러스 1 뭐 이렇게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거니와 그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8 적어놓은 다음에 r을 그렸더니 사이범위죠. 사이범위 x를 사이에 두시고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 해가지고 1번 2번이 둘 다 나오면 이제 이거의 공통 범위를 이제 우리가 답으로 마지막에 해주시면 돼요. 자, 사이 범위를 먼저 그려놓는 것이 편안할 겁니다. 그 다음에 1마 루트 6. 루트 6이라는 건 2점 몇이니까 마이너스 2점 몇이기 더하기 1이면 마이너스 1점 몇이에요. 마이너스 1점 몇이니까 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네요. 그래서 이거 작다 했으니까 여기선 공통 범위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제가 2점 몇이에다 1을 더한 거 3점 몇이니까 1 플러스 루트 6은 요 사이에 놓여야 하고요. 그거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서 공통 범위가 얻어져서 따라서 x는 1 플러스 루트 6 초가 8 미만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도 좋은 문제인데요. 왜? 절대값이 있는 게 나와요. 자, 이거 절대값 있는 거 어떻게 하랬죠? R을 그려서 하는 거랑 똑같아. 그 부등식 문제랑 똑같죠? 그 원리는 그림으로 한번 그렸단 말이야. 절대값이 3보다 작은 경우 사입범위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래서 R을 그려서 사입범위구나. 그럼 이 똥, 절대값 안에 들어간 녀석을 내가 똥이라고 하거든. X-1라 너는 마3 초가 3 미만이구나. 따라서 좌, 중, 우에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주면 이렇게 나온 게 이게 1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자, 일단 분모가 싫으니까는 나는 2를 곱할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쪼개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이쪽으로 해주면 해는 마이너스 2라고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R을 그려요. 가장자리죠? 이거 기억이잖아. 가장자리, 작작, 큰큰,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큰 것보다는 크다. 얘가 지금 2번입니다. 자, 따라서 1번하고 2번의 공통 범위를 답으로 완료하시면 되고요. 자, 사입 범위를 먼저 그려놓는 것이 편할 거예요. 마이너스 1 이쪽이 있네요. 그러면서 공통 범위가 생겨요. 마이너스 2초가 마이너스 1 이하 5R 2분의 3이니까 이쪽이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통 범위가 만들어지네요. x는 2분의 3 이상 4 미만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10번 문제가 참 소중해요. 이번 기말고사에 나오지 않으면 뭐 고2나 고3 때도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거 나오면 자, 판별식으로 하는 문제예요. 왜 그런 거 하니 x에 어떤 수를 쳐넣어야지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하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거죠. 항상 x에 어떤 수를 쳐넣어도 그 나온 값이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어? 동동입니다. 동동이밖에 없어요.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면요. x가 알파일 때 0이지 0보다 크지 않습니다. y값이. 그래서 동동이에요. 동동이라는 건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별식으로 하는 문제고요. x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로 할게요. 걔가 써놓으십시다.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y값이 항상 0보다 커야.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 나오면요. 선생님 뭐 꼼수를 주자면요. 판별식은 항상 0보다 작다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뭐 이렇게 얼러블러 나오면 항상 아가리는 미만이에요. 여기가 등호가 있으면 여기가 등호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가리가 왼쪽 오른쪽인지 뭐 헷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B' K이고요. 마이너스 K인데 그냥 K라고 주셔도 되는 것이 어차피 제곱할 거거든요.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분배해 주는 거니까 플러스 2K 제곱되고 이렇게 그것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이거 2차 부등식을 풀면 돼요. 답을 그냥 요거는 해줄게요. 교과서에 많이 나오니까 1, 3, 1, 4 마이너스 이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4가 해가 나오고요. 아, 그랬더니 사이범이네요. 사이에다 두시고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정수 K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 마이너스 1 초과니까 마이너스 1 안 되고요. 그리고 얘가 1과 3분의 4니까 0, 1이 됩니다. 따라서 합은 1이 되네요.